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얼마 전 충북 지역 과수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 의심 신고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북 지역 사과 과수원 34곳 등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대거 늘어난 겁니다. 네, 확산세가 빠를 것으로 예측돼 과수 농가에서는 예방 조치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파릇파릇해야 할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가지가 뭉텅 잘려나간 나무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과수계의 불치병인 화상병에 감염된 겁니다. 충북 지역 과수원을 중심으로 과수 화상병 신규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5일 농촌진흥청은 과수 화상병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충북 충주와 제천의 사과 과수원 34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등 충북 외 지역까지 포함하면 올 들어 전국 과수농가 45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면적으로는 27헥타르에 이릅니다. 문제는 최근 과수 화상병 의심 신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농진청은 현재 충북 충주의 사과 과수원 26곳 등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확진 농가가 시시각각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충북에서 신고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당분간은 늘어날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충주에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나와요. 지난해는 전국 188농가에서 병이 발생했는데 이 중 충북에서만 전체의 77%에 이르는 145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재현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3,000평을 경작하고 있는데 지금 3,000평 다 화상병이 다 번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경제 재난인데 농민들도 그 화상병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크고 가슴이 아픕니다.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오면 화상병 발생률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화상병이 발생했던 충북 충주와 제천, 음성 등에서는 화상병이 발생한 나무가 과수원 전체의 5% 미만이면 발생 나무를 제거하고 5% 이상일 경우 폐원해야 합니다. 지난해 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시군에서는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하게 됩니다. 농진청은 과수 화상병 발생 상황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신속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달 5일까지 식물병 전문가 68명이 투입해 충주 지역 사과와 배 과원 2,455곳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로 인해 가축 사육이 어려운 양돈 농가가 폐업을 신청하면 정부로부터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지원금이 2년치 순수익에 한정되면서 농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피해 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2년치 순수익을 폐업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의 양돈 농가가 방역시설 설치비 때문에 경영 악화로 폐업하거나 ASF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폐업 신고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ASF 피해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만큼 대상 가축은 돼지에 한정됩니다. 폐업 지원금은 축사를 용도 변경했거나 철거 폐기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양돈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시설의 잔존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거 폐기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지원금 산출 방식에 있어서는 양돈 농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는 3년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됐었지만 불과 열흘 뒤 재입법 예고해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에는 2년치 순수익으로 바뀌면서 폐업 지원금 규모가 3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예산 규모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폐업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지 명령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저런 사유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폐업을 할 때 지원해 줄 거냐 말 거냐 문제인데 농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혜적 조치거든요. 폐업지원금 산출식은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리수에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거기에 2년을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돼지 3,000마리를 출하하는 농장에선 비육돈 한 마리당 순수익이 48,000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2년을 곱하면 2억 8,800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ASF 피해 농가들은 설비 투자의 비중이 큰 양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양돈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3.3제곱미터당 350만 원 정도입니다. 비육돈 3,000마리의 사육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27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같은 규모의 양돈 농장을 폐업하는데 3억 원도 안 되는 지원금을 주는 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농가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감염이 돼서 그랬다라고 하면 덜 억울해요. 감염되지도 않았고 정부 시책 산업을 위해서 예방적으로 묻어달라. 20kg도 넘는데. 그래서 묻어준 것뿐이에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해서 창고라도 임대주면 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공짜로 준대도 않아요. 폐업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딱 철거비 수준이에요. 양돈 농가들은 ASF 발생에 따라 재입식이 지연되는 동안 누적된 경영난으로 생계조차 어려운 농가들이 대부분이라면서 3년치 순수익을 폐업 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과태료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축사의 소독이나 방역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더라도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리기만 했지만 앞으로는 소독설비 방치가 확인되면 1회 위반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촌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지금, 농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농촌 소멸 문제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21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자의 눈 21대 국회 농정과제 그 두 번째 순서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계가 21대 국회에 바라는 농정과제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농업 농촌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19년 기준 224만 명으로 2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1980년만 해도 1082만 명이었는데 40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농가 고령화율도 46.6%에 달해 농촌 주민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인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21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로 지목됩니다. 농업계는 우선 고양세 도입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보완해 농촌을 살릴 효과적인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양세 도입이 논의됐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정치권이 고양세 불씨를 당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주민과 농촌지역 주민 간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을 했었지만 고양세 도입을 통해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이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청년농 등 후계 농업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매년 청년농이 1,000명 이상 유입돼야 농가 고령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총선 전 앞다퉈 청년농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액과 선발 인원을 모두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청년, 후계농 10만 명 육성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청년농 육성 방안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 농업화도 21대 국회의 숙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농촌의 청년들을 유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회서입니다. 농업계는 국회가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 농업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1,500명은 되려면은 2,000명 이상이 이 사업 대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보다는 사업 규모가 좀 확대가 돼야죠. 그러면 아마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되고. 앞으로 이틀 뒤면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을 선발해 정착을 돕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농촌에 새바람을 몰고 올 창업 예정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금 지원과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농업계의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총 3천여 명이 몰린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1,60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농업 종사 경력 3년 이하 40세 미만 청년농을 선발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창업 예정자 비율이 2018년 대비 23%나 증가한 65.7%를 기록하는 등 영농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유입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들은 초기 소득 불안과 기술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받습니다. 또 3억 원 한도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 농지도 우선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농 기술 교육 및 경영 투자 컨설팅, 선도농가 실습 기회도 주어집니다. 지원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이 지원되고요. 후계농자금과 같은 창업자금이나 농지임대, 영농기술교육 및 경영 컨설팅이 연계 지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최장 6년간 전업 영농 의무가 있고 농업 경영 실적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선발된 청년농들의 생산 예정 품목은 채소류가 26%로 1위를 차지했고 과수류와 축산이 약 15%, 식량작물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영농 기반 마련 유형을 보면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 기반을 받지 않은 청년이 4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모와 본인 모두 영농 기반이 없는 경우가 30.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꼼꼼한 서면 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대상자들이 농업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세, 가스비 등을 지원하면서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을 인상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세,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년 겨울 처음 시행했고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를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약 67만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여름과 겨울을 합쳐 1인 가구 9만 5천 원, 2인 가구 13만 4천 원, 3인 이상 가구 16만 7천 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지난해보다 7천 원 인상돼 가구당 평균 11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그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되었고요. 2019년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약 270여만 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년에는 가구당 지원 금액이 19년보다 약 7천 원 인상된 평균 11만 6천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름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가 주소나 가구원 등의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되고 가구원 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바우처 사업 수급자들에게 사업 내용이 담긴 우편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복지 향상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안심 지하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으로 희망자는 안심 지하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수질 검사를 실시해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 관정 주변 청소 및 소독 등의 맞춤형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협경제지주가 NH농협손해보험,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양돈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안전점검 및 가축재해 보험료 할인 사업을 실시합니다. 농협경제지주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안전점검 및 개보수가 시급한 30개 농가를 선정한 뒤 농가별로 전기안전점검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희망자는 지역축협을 통해 오는 6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번 축사 전기안전 점검 사업을 통해 사전에 축사 화재 위험 요소를 제거해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농업기술센터가 자치군의 농정 및 산림부서와 협력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돌발해충 약충기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인천농기센터는 방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오는 6월 4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해 관계기관 및 농민들과 공동방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인천농기센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요인으로 돌발해충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동방제의 날인 6월 4일에는 반드시 방제를 실시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오는 6월 8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으로 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최대 4개월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기존 보수의 20%가량이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최근 벼농사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비 절감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약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벼 소식 재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농진청에서도 소식 재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선 벼 소식 재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다, 막힌 것이 트이다라는 의미의 소, 심다의 식. 그러니까 벼 소식 재배는 쉽게 말해서 모를 드물게 심는다라는 뜻인데요. 육묘할 때 파종량을 늘려 빽빽하게 기른 뒤에 본 논에 모를 듬성듬성 심는 재배법을 말합니다. 모를 심을 때 3.3제곱미터당 70에서 80포기 정도 심던 기존의 관행 대신에 50에서 60포기로 줄여서 심고 한 포기당 심는 모의 양도 10본씩 심던 것을 3본에서 5본만 잡고 심습니다. 동시에 육묘 상자 하나당 벽실을 280에서 300g 파종해서 관행보다 2배 정도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단위 면적당 필요한 육묘 상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육묘 상자는 구입 후 2학기에 씻기까지 최소 6번의 운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수가 줄면 이에 드는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모를 띄엄띄엄 심음에 따라 벼 포기당 간격이 넓어지면서 잎진무늬 마른병 등의 병해충 발생이 줄고 벼 이삭이 팬 후 여무는 기간 동안 줄기가 굵어져서 쓰러짐에도 강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농진청이 지난해 농협, 도농업기술원 등과 협력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소식 재배를 진행한 결과 새끼치기가 늘면서 수확량 역시 일반 재배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식 재배에 성공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육묘 상자의 파종량이 증가함에 따라 모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해당 지역의 벼 추천 품종 중 등숙기에 충분한 이삭수를 확보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실한 모를 키우려면 중량상토의 벽실을 균일하게 파종하고 물 온도 등 모자리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모가 충분한 이삭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비에도 신경 써야 하고 이양기의 식부 장치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소식 이양한 벼의 이삭 패는 시기가 관행보다 3일에서 5일 정도 늦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재배 관리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이 최근 소식 재배에 적합한 전용 육묘 상자를 개발했습니다. 어린 모의 생육을 안정화하고 이양할 때의 모 개수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전용 육묘 상자를 이용하면 뿌리가 끊기는 현상도 줄어들어 초기 생육에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전용 육묘 상자는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소식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지역별 맞춤 기술과 새로운 시비 기술 등 소식 재배에 필요한 종합적인 영농 기술을 오는 2022년까지 농가에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식 재배 보급률이 전국 벼 재배 면적의 절반을 차지할 경우 연간 약 2,342억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농진청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8.4%에 이를 정도로 거의 모든 작업이 기계화됐지만 여전히 농가들의 노동 부담이 상당한 분야입니다. 생산비는 물론 노동력 절감 효과까지 가능한 벼 소식 재배가 벼농사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